1번 문제 보시면 저항 R1, R2 및 인덕턴스 L의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RL, 즉 R과 R1, R2와 L이 있는 이러한 회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하고 얘를 L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우리가 시정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전체 R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R1 플러스 R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RL 직렬을 해서 시정수 타우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은 R1 더하기 R2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L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같은 회로에서 L은 50mH, R은 20kΩ인 경우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시정수 타우는 RL에서 R분의 L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식에 대입을 해보면 R은 20kΩ이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L은 50mH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니까 2.5 마이크로 세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서 2.5 찾으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시죠. 자기의 코일의 권수 N이 1000, 코일의 내부 저항이 R으로서 전류 10A를 통과했을 때 자속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이다. 이때 시정수가 0.1초라면 R의 값은 몇 옴인가? 자, 얘는 자속이 나왔기 때문에 L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시정수 타워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저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R은 시정수 타워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L 인덕턴스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N파이는 Li다 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N파이는 Li.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L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L은 I분의 N파이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류의 값은 10이다 라고 되어 있고 코일의 감긴 횟수는 1000, 자속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헬리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L의 값이. 그러면 저항 R은 시정수 타우는 0.1이고요. L은 2가 되기 때문에 저항은 20옴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회로의 직류전압 5V를 T가 0에서 인가했을 때 전류가 다음과 같았다. 이 회로의 저항을 처음 값의 2배로 하면 시정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수를 묻는 문제인데, 자, RL 직렬회로에서 전류에 대한 식 IT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 T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L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근이라고 하고 여기에 R분의 L이 뭐란 얘기예요? R분의 L이 시정수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L분의 R이란 얘기죠. 다시 L분의 R은 요거란 얘기예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정수 타우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이기 때문에 얘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요것이 됩니다. 그쵸? 요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요 식을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얘는 50이란 값이 나오나요? 50초. 그러니까 현재는 시정수가 50초란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저항을 2배로 하면 시정수가 얼마가 되냐? 자, 시정수와 저항은 뭐예요? 반비례가 되는 거죠. 시정수와 저항은 뭐다? 반비례다. 그럼 저항이 2배가 되면 시정수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2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답은 50의 2분의 1인 25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시정수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시정수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RL 회로에서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목표값이 될 것이고 얘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R분의 2라고 하는 전압이 될 것이고 R분의 2 목표값에 63.2%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이 시간을 시정수 타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목표값에 도달한 이때를 우리는 정상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상 상태. 그 다음에 이 구간을 과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도 상태. 자, 그러면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상태는 오래가 되는 거죠. 오래 걸린다. 오래 과도 상태에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시정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과도 상태는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게 되면 시정수가 작으면 과도 현상이 짧다. 얘가 작으면 과도 현상이 짧다. 맞는 얘기고. 시정수가 크면 정상 상태에 늦게 돌아간다. 그죠? 시정수가 크면 과도 상태가 길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 가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시정수 타우는 시정수는 타우로 표기하며 단위는 초이다. 맞는 얘기죠. 시정수는 과도 기간 중 변화해야 될 양의 63.2%가 변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에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는 시정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0.632%가 아니라 63.2%가 되는 거죠. 63.2%에 도달하는데 또는 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방정식의 특성 근과 회로의 시정수에 대하여 바르게 서술된 것은 볼게요. 자, 만약에 RL에서 전류 IT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에 1-2의 L분의 RT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에서 특성근 P라고 하는 것은 L분의 R입니다. 시정수 타워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초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시정수 타워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역수네, 그죠? 근데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예요. 그쵸?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절대값의 역수이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과 회로의 시정수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다음 회로에 어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RL 회로가 되겠네요. RL 회로. 그럼 여기서 시정수 타워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초이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L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특성근 P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L분의 R1 플러스 R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게 되면 회로의 시정수는 R1 플러스 R2분의 L이다. 1번이 그냥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특성근은 마이너스 L분의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정상 전류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2가 정상 전류의 값이 되겠죠. R분의 2가 정상 전류의 값이니까 3번도 틀렸고, 회로의 전류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1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1 R2잖아요. L분의 R1 플러스 R2. 이 부분이 얘는 잘못됐네요. 답은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아 직류 전압 2를 회로 양단에 급히 가한 후 R분의 1초 후에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류 IT는 RL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IT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 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정수에서 얼마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요 T 값에 R분의 L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시정수에서.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게 0.368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0.632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0.632 R분의 2가 되는 거죠. 0.632 R분의 2.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정수에서는 0.632.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R은 5옴, L은 1L의 진영례로에서 10V를 가했을 때 전류의 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RL 회로란 얘기죠. 그럼 RL 회로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전류에 대한 IT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R의 값은 5가 되고요. 전압은 1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 L분의 R은 5가 되네요. 마이너스 5. T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5분의 2는 2잖아요. 2.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RL 직렬회로 해서 T가 0에서 스위치를 닫아 직류 전압이 100V를 회로 양단에 급히 가한 후 R분의 1초일 때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R은 10, L은 0.1 헨리다. 그럼 얘는 동일한 문제인데 IT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정수에서, 즉 시정수 시간에서, 즉 R분의 1초에서는 전류 타우는 0.632 R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몰라도 요거에다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0.632 곱하기 R의 값이 문제에서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전압이 100V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6.32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압이 40V일 때 정상 전류는 얼마인가? 정상 전류는 R분의 2잖아요. 정상 전류 R분의 2. 그래서 20분의 40 하시면 2A. 정상 전류는 2A잖아요. 답은 3번 되겠네요. 12번 볼게요. 그림의 RL 직렬회로가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정상이었다. 스위치를 개방한 후 T equal 10-3초일 때 전류 I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거는 스위치를 개방한 후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개방을 하게 되면 폐회로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전류가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L에는 어떤 과전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건데 얘를 옳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스위치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 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L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2V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R의 값이 100옴이고, 여기는 0.1 헨리가 되고, 자, 스위치가 평상시에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럴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에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르겠어요? 자, 지금이 정상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10이어서 0.12 암페어의 전류가 현재 흐르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정상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LN은 지금 0.12 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스위치를 개방했다는 얘기가 어쨌든 L의 전류가 연속적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즉 전원을 회로로부터 분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 전류.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 전류 IT를 구해보자 이거죠. IT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겠죠. 얘는 0의 수렴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원래 있던 R분의 2에 의해서 0.R분의 2의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R분의 2라고 하는 게 0.12A잖아요. 0.1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분의 R L분의 R 1000 그죠? L분의 R T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에서 이 시간이 T 이퀄 10의 마이너스 3초일 때, 승초일 때 전류값이 얼마냐? 그러면 요 T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넣으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은 0.36이었나요? 36이었나? 63.2니까 368 이렇게 그죠? 368이 되죠. 2의 마이너스 1승이 0.368 되는. 그러면 0.12 곱하기 0.368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얘가 0.044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회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폐회로가 되어야지 뭐 전류가 흐르는 것이니까. 어쨌든 답은 4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T가 0에서 스위치 S를 닫으면 전압 E를 가했을 때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L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되고 조금 이해를 하셔도 된다. 이거는 여기에 전류 IT가 흐른다라고 볼게요. 그럼 RL에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류에 대한 식이잖아요. IT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예요.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L에 걸리는 전압을 찾는데 원래는 뭐 해야 돼요? VL은 L, DT, 뭐 DI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미분해야 되잖아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미분 안 해도 우리 구할 수 있어요. R에 걸리는 전압 구해볼게요. R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에다가 그냥 저항 곱하면 돼요. 그쵸? 전류에다가 저항 곱하면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돼요. 그럼 여기다 R 곱하면 뭐가 돼?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맞아요? 그쵸? 그럼 VL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돼요. 그럼 식 써보면 2에 마이너스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쓰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2가 없어지네 이렇게. 그러면 이 L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걸리는구나. 그렇죠? 답은 2번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만 뭐 외울 거 있으면 외우시고 이거를 자꾸 응용을 해서 암기를 또는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아시겠죠? 14번 볼게요. 아래 직렬회로에서 V의 직류 전압을 갑자기 연결했을 때 T가 0인 순간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하여 바르게 표현된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걸 보게 되면
RL 회로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L에 흐르는 전류는 0이죠. 그럼 스위치를 닫는 순간, 자, L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에요, 연속. 연속이란 얘기는 어떠한 시점에 갑자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L은 항상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이거예요. 얘는 불연속적인 거죠. 0이었다 갑자기 10 이게 되는 건데 L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뭐라고요? 연속이라고요. 0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스위치를 닫은 시점이잖아요. 예를 들어 닫은 시점의 전류는 닫기 전에 0이었기 때문에 닫은 후 즉시도 전류는 0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닫은 즉시 그 순간에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RC에서는 직렬회로에서 C 타우는 RC 초입니다. 저항과 C 값을 곱하면 시정수가 됩니다. 다음 16번 RC 직렬회로의 과도 상태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옳게 표현된 것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R과 C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전원이 있다. 얘는 R이고 얘는 C다. 그럼 얘에 대한 전류에 대한 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 전류는 자, 여기 전압 2예요. 전류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시간 t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전류에 대한 식이라고 볼게요. 그럼 초기에는 이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냐면 R분의 2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근데 얘는 충전이 되면서 0에 수렴해요. 0 이렇게. 그러면 여기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0.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3.2%가 변화되면 이 점은 0.368 R분의 2가 돼요. 여기에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요 시정수 타우래요, 얘가. 타우. 얘가 마찬가지로 RC 초가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과도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부터 얘가 이제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 옳게 표현된 거 보면 과도 전류 값은 RC 값에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시정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수가 길면 과도 상태가 길어지고 시정수가 짧으면 과도 상태가 짧아지잖아요. 관계 있어요. RC 값이 클수록 회로의 과도 값이 오래 지속되는 거죠. 2번 틀린 거고요. 3번 RC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 값은 천천히 사라진다. 맞는 얘기네요. 4번 RC분의 1의 값이 클수록 RC분의 1이 값이 클수록이라는 건 뭐야? RC 값이 작다는 얘기죠. RC 값이 작을수록 과도 전류는 빨리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T가 0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방전 과도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배터리예요. 그냥 배터리. Q 전하량을 갖고 있는 C란 말이에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얘는 언젠간 0에 수렴하게 돼요. 그 전류 IT는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식이 있어요. Q는 CV다 라는 식이 있어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용량 곱하기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V는 C분의 Q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V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C분의 Q. 그럼 이 전압 대신에
C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요. 1번에 RCQ 2의 마이너스 RC분의 T.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T가 0에서 스위치 S를 닫아서 콘덴서에 충전된 초기 전압이 1V였다면 전류 IT를 변화한 값, IS 값은 얼마인가? 뭐 이거 라플라스로 뭐 변화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T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 기전력의 합은 전압강의 합과 같다. 얘 기전력 3 UT는 자 2 IT 맞아요? 저항에다 전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거 있어요. VC는 C분의 1의 인테그럴 IT의 DT 맞아요? 맞죠? 플러스 C분의 1 C분의 1 C분의 1 C가 4분의 1이니까 C분의 1은 4분의 1분의 1 이게 되네요. 그죠? 이게 4대요 4 이게 4 인테그럴 IT의 DT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의 초기의 전압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V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기 C가 있고 여기에 1V가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 C라는 애가 그러니까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애가 없는 C와 1V라고 하는 요런 애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더하기 1 UT 뭐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볼게요. 자, 얘는 3이고 얘는 1이네요. 1씩 뺄까요? 그럼 얘는 2UT예요. 2UT는 2의 IT의 플러스 4의 인테그럴 IT의 DT. 이제 여기에서 얘는 초기 값이 없는 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플라스. 그러면 라플라스 하면 얘는 S분의 2가 되고요. 얘는 2IS가 되고요. 플러스 4의 우리 적분하라는 뭐죠? S분의 1이죠? S분의 1의 IS 이렇게 됩니다.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우리가 S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S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2는 얘는 2S 플러스 여기 S 곱하면 4 IS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S라고 하는 것은 2S 플러스 4분의 2가 될 것이고요. 2로 나누면 S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해볼까요? IT는 2의 마이너스 2T다 라고 하는 어떤 값을 또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답은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한 가지를 더 해보면 여기에 초기가 1V였으니까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R 그 다음에 여기가 1V 있으니까 여기 1V 빼서 2 그 다음에 C가 여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R은 2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여러분들 구할 수 있잖아요. it는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 t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r분의 2 1이잖아요. 그죠?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c분의 1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rc분의 1이니까 2t 이렇게 되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뭐 라플라스 변환을 하든 아니면 원래 it 값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를 갑자기 닫은 후 회로에 흐르는 전류 IT의 시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얘를 시정수로 하려면 이런 회로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기 편한, 그쵸?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떼놓고 보면 얘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VTH, RTH로 태분항 등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회로를 뭐 한다고요? 태분항 등가 회로. 그럼 얘를 태분항 등가로 만들게 되면 자, VTH라고 하는 건 6에 걸리는 전압, R1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VTH는 더한 것분의 R 플러스 R1분의 R1의 전체 전압 2가 VTH가 되고요. RTH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R과 R1이 어떻게 있어요? 병렬 연결돼 있죠. 그래서 더한 것분의 곱한 거 R1, R 플러스 R1분의 R1 요게 RTH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 C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시정수 타우는 RC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된다고요. 얘랑 곱하면 된다고. R 플러스 R1 분의 R1C 이렇게 되겠죠.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이거는 뭐를 이용한 거죠? 태분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RC 직렬로 변환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를 t equal 0에서 스위치를 닫았다. 이때 아래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태분항을 쓰기도 어렵고 뭘 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R 제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전류는 I 제로고요. 얘는 IR이고 얘는 IL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IR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IR이라고 하는 애는 전체 전류에서 IL을 빼놓으면 되는구나. 전체 전류는 I고 IR, IL이니까 IR이라고 하는 애는 전체 전류에서 IL을 빼면 돼요. 그럼 뭘 구하면 돼요? L을 먼저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볼게요. 자, 얘는 이런 회로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전류원이 있고요. 그쵸?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맞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전압원과 그죠? 전압원과 저항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여기는 I 제로예요. 여기는 R이고 그럼 얘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그죠? R은 그냥 여기다 R. 여기는 얘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I 제로 R. 그 다음에 여기에 IL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L. 그쵸? 그럼 먼저 우리 뭘 구하라고요? 이거 구하라고요. IL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거는 I0 R이란 말이에요. 요게 I0 R이라고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R 없어져서 I 제로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그렇죠? IL이. 그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R을 구하고 싶은 거죠. IR은 I 제로 마이너스 IL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적어보게 되면 I 제로 마이너스 I 제로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I 제로 마이너스 I 제로 플러스 I 제로 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그럼 I 제로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IR이라고 하는 전류는 I 제로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 답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4번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것도 우리가 RL 그 시정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도 함께 기본적으로 아셔야지만 조금 더 쉽게 풀이 또는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 K를 닫았다. 이때 I1과 I2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t가 0일 때 자, t가 0일 때 즉 스위치를 닫은 순간 스위치를 온 순간 이걸 잘 생각하면 돼요. 자, C는 단락이에요. L은 개방이에요. 스위치를 닫은 순간. 왜? L은 전류가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 상태의 전류가 안 흘렀다면 스위치를 닫은 그 순간 L은 개방이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개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C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없잖아요. 그러면 C에 모든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흘러요. 즉 단락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회로를 보면 얘는 개방이고 얘는 단락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개방됐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I2는 0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는 단락이 됐으니까 얘는 C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R1이라고 하는 곳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릴 거 아니에요. I1은 R1분의 V가 된단 말이에요. 답은 1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다. R1분의 V, I2는 0.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10mA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일반적으로 IT equal A 플러스 B의 EA-AT로 표시가 된다. 이때 A의 값은 얼마인가? 이건 특성군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해도 되고 자, 여기에서 태분항으로 만들어 볼게요. 태분항. 이 회로를 태분항으로 만들겠다. 이런 문제는 다 태분항이에요. 볼게요. VTH. 자, VTH 여기 RTH. 그리고 여기에 L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볼게요. 자, 여기를 제거를 하면 여기에서 바라본 즉 걸리는 전압은 이 4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럼 4옴과 4옴이 직렬 연결에 UT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의 반이 되죠. 2분의 1 UT. 가 됩니다. UT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이잖아요. 1. 크기가 1이. 그러니까 뭐 1이다라고 봐도 되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자, 태분항 등가 조항을 보시면 얘하고 얘는 병렬이고 얘는 직렬이네요. 이만큼이 똑같은 게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이니까 얘는 2옴 되고 2옴과 2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4옴이 돼요. 그럼 얘는 4옴 돼요. 그 다음에 L이 10 미리 헨리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를 여기에 전류 I t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T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그쵸? R이 4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8분의 1에 1-2의 L분의 R L분의 R L분의 R L분의 R 볼까요?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얘는 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400 되겠다. 그죠? 400 마이너스 400 T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얼마냐 이거죠. 이거 400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RLC 직렬회로의 T가 0에서 교류전압이 다음을 가할 때 R제곱 마이너스 L 4 C분의 L이 0보다 크면 이 회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RLC 직렬회로에서 R 제곱 마이너스 4 C분의 L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뭐 크다, 같다 또는 뭐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과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0이랑 같다라고 하면 얘를 임계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를 부족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과제동은 얘가 진동하지 않습니다. 비진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부족제동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임계제동은 과제동과 부족제동의 어떤 경계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비진동적이다.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4번 저항 RLC 직렬회로에 발생하는 과도현상이 비진동적이 되는 조건은 뭐냐? 자, 여기에 있는 저 식과 우리가 23번에서 얘기했던 식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R 제곱 마이너스 4 C분의 L 이퀄 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양변을 똑같이 4분의 L 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4R 제곱 4L 제곱분의 1을 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R 제곱에 4L 제곱분의 1을 곱하면 얘는 4L 제곱에 R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4L 제곱으로 나누면 LC분의 1이 돼요. 그쵸? 이퀄 0. 그러면 얘는 4L 제곱분의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 L분의 R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 식이나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그죠? 과제동이고 0이랑 같으면 임계제동이고 잡아보면 부족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진동적이다 라고 한 1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아니면 자 4번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어떻게 식이 되는지를 자, 이 식에서 똑같이 4번 같은 경우에 좌항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R 제곱은 얘를 좌항으로 넘기면 4 C분의 L 이렇게 되잖아요. 양변 루트 쓰면 R은 2 루트 C분의 L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R이 크면 비진동, 같으면 임계, 작으면 부족.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부족제동이잖아요. 따라서 진동적인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잘 정확히 알고 계시면 쉽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비진동은 1번, 즉 R 쪽이 크다. 그럼 무조건 과제동이고 비진동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LC 직렬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LC 직렬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무한히 진동하는
전류를 갖고 있으며 그 얘기는 뭐냐면 L은 뭐 하는 애죠? 전류를 자숙 형태로 저장을 하고 C는 전압의 형태로 저장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장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L에 저장해 있다가 방전해서 C한테 줬다가 C가 그걸 저장했다가 다시 L한테 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전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계속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무한히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무한히 뭐예요?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C에 걸리는 전압은 공급 전압의 최대 2배가 걸린다. 0에서부터 공급 전압의 2배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C의 최대치가 공급 전압의 2배가 될 수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번. 그램 정전 용량 C를 충전한 후에 스위치 S를 닫아 이것을 방전하는 경우 과도 전류는 불변의 진동 전류가 무한히 진동하는 전류가 흐른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